안녕하세요. 4월 27일 수요일 국일제지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증시와 함께 더불어서 동반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모습이 그리고 기관 투자가의 모습이 이렇게 큰 폭의 순매도를 보임으로써 시장은 약세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봉쇄령 그리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생각보다는 조금 전쟁이 루즈한 그러한 지속적인 그럼으로써 핵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나스닥의 빅테크 기술주 위주의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 상황 그로 인해서 오늘 새벽녘에 나스닥은 4%에 가까운 폭락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일제지는 이틀 동안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좋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물량을 하기 위해서 장중 수급이 필요한 것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큰 상승에는 조금 더 많이 오늘 같은 날에도 지속성으로 이렇게 주가의 저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에는 빌려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공매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쨌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빌리거나 장중 수급이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어야지만 공매도 또는 파생 상품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 정도 이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일제지는 115만 6천 주의 거래량 30원 오른 상황이네요.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됐는지. 국일제지는 8만 5,272주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또한 오늘 국일제지의 모습을 공매도의 물량을 보겠습니다. 공매도는 오늘 84,122주 그리고 전일에는 89,000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는 제로서입니다. 수급 상황에서는 제로서입니다. 공매도 평균가는 3,342원에서 공매도를 이상해서 84,122주를 공매도를 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상으로는 이렇게 85,000주 그러니 이 부분 프로그램 순매수한 부분을 공매도 물량과 결국의 제로셈 즉 해치 차원으로 이렇게 거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JP모건은 이렇게 JP모건의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일간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JP모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JP모건이면은 네, 이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어제 4월 26일에 12만 3천 주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9만 주의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4월 6일 22,000, 66,000, 26,000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그 이유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매도가 진행이 됐죠. 3월 22일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이다가 이제 물량이 없고 또다시 공매도와 연관이 되기 위해서 그 정도 이상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틀째 3172주 4월 25일에 들어왔지만 그렇게 수량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제와 오늘은 JP모건의 프로그램 매수의 덕이었다 정도. 그러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량보다는 저는 또다시 이 물량을 시장 출회를 하면서 공매도에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그리고 오늘 4월 26일에 신용거래 물량이 52,000주 신규, 상환은 104,000주, 52,000주가 이렇게 나왔죠. 4월 26일자, 오늘자에 이렇게 52,000주를 매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바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월요일날 처분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월요일자에 한번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어떤 모습이 월요일이었는지 이렇게 봅니다. 월요일이 바로 이렇게 투매가 나온 날이죠. 이날 이렇게 투매의 주역이 바로 신용물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규로서는 52,000주가 새롭게 그리고 100,000주 팔면서 자동 상환이 되기 때문에 신용물량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즉 이날 그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그 3일간의 이렇게 매도세의 모습은 신용의 물량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오늘 어느 한 또 투자자분의 그러한 글을 일부 좀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문제는 특허라는 것이 신청 기술이나 제작 장치로 실제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어떤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실제로 생산이 가능하냐 아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일 그래핀도 아직 완전한 제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 통화하면서 대표이사가 말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지금으로부터 더 걸릴 수 있느냐? 제품을 만들기는 하는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강한 어조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물었던 부분이죠. 언제부터 투자를 하셨는지 이제 1년 정도를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이렇게 상승하는 이때에 아마 하셨던 모양이신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 오신 분이란다라면 이때의 그러한 상황을 조금 아셨더라고 한다라면 조금은 이렇게 견디시는데 큰 돈을 투자를 하고 견디는데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국일 그래핀 비전사의 그러한 특허 부분이 나오더라도 실제 생산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정량적인 investment point quantitative 정량적인 다른 CVD 그래핀 기업이 그래핀 스퀘어가 있고요. 그래핀 랩이 있고 그 다음에 참 그래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국일 그래핀까지 4개 정도 그 4개 기업 중에서 이 CVD 대면적 그래핀에 대한 그런 그래핀의 품질 퀀터테이브 정량적인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저온이더라도 100도씨 이하인지 아니면 600도씨가 저온인지 1000도씨에서 증착을 하던 것이 500도, 600도, 700도여도 저온인 것이죠. 이러한 구체적인 정량적인 수치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꾸준한 2019년부터 연구를 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라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전공이라든지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 차례 언급을 드리죠. 홍병희 교수의 그러한 2019년 5월 8일 이 정도경에 국일 그래핀에서 하는 부분 쓸모가 없는 연속적이지도 않은 불연속적인 그러한 점들이지 필름의 형태가 2차원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로 생각하는 그래핀계의 대가로 알려진 그런 분조차도 이 부분을 이렇게 폄하하고
망언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영구 진행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종종 언급을 드리죠. 1991년도 미국의 자그마한 퀄컴 하는 퀄컴 기업이 있죠. 퀄컴. CDMA 그러한 방식. 그때의 퀄컴은 삼성에게 자기들의 특허 권리를 사라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나 삼성은 보이콧 사지 않겠다. 그러면서 매년 수조 원의 특허료를 지불하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은 장비를 들여온 지 2년여 남짓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함구하지 않는 이렇게 각자의 판단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리스크 부분을 언급을 하죠. 최근에 어제와 오늘의 그러한 최근에 이렇게 급락 부분의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유럽 증시라든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9일 그래핀의 그러한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상황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코스닥의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4.98% 마이너스 1.4% 포인트 프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개파하게 되면서 코스닥의 거래량이 상당한 부분에 2021년도 4월 달 요게 대단히 상승할 때 여기를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코스닥의 거래량을 보인 것 같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런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타기업에 연구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 영상도 참고만 하시고 각자의 연구를 통해서 뭐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시간은 점차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를 도입한 지 현재 2년째가 되는 것이죠. 9일 제지를 다시 한번 어제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2019년 요때에서 1년간이 바로 이 기간이 1년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때에서 이 기간까지 또 1년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1년마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부분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이 기간보다 조금 더 긴 모습을 보여서 가장 현재는 3년 중에서 가장 낮은 주가 그리고 장비가 2020년 4월과 6월 이때쯤에 장비가 들여왔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11월 달에 요 정도의 장비가 한번 들여왔었죠. 어쨌건 장비가 들여오고 첫 한 해, 두 해. 그러면 이때 정도의 모습에서 뭐 한 달, 두 달 요 정도에 대해서 잠시 반등을 하든지 내지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곳을 돌파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고 이와 같이 윗꼬리를 달고 쓰러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량적인 퀀터테이티브 그런 수치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타 기업과 비교를 해서 정말 이 기업이 얼마 전에 국일제지 대표이사가 언급했던 그래핀을 상용화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은 국일제 그래핀이 유일하다 이런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수치적인 데이터를 명확하게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면서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오늘 공매도가 84,000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역시 85,000주 정도. 장중에 수급을 한번 이렇게 살펴를 보겠습니다. 9일 제지는 3일째 외국인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오늘은 또다시 51,000주. 산물량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오죠. 금융투자는 전형적인 공매 세력의 창구다 이렇게 투자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9개월 제지에 대차를 보겠습니다. 31,800주를 대차를 하고 상환은 53,956주를 또 상환을 해서 여전히 대차 잔고는 1243만 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31,800주는 어디에서 대여를 했는지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만 주를 대여를 해줬네요. 3만 주를 대여를 하고 6천 주를 차입을 하고 그럼 24,000주는 이 녀석들이 해갔네요. 증권에서 해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중 수급에서 85,000주 했지만 여기 외국인이 줄어든 모습이 24,000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질적인 외국인 변동은 65,000주가 들어온 모습으로 442만 주 현재 3.47%의 외국인 보유로 이렇게 잡힙니다. 시장 흐름이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이 분봉으로서 1년 정도의 9일 제지의 모습인데 여전히 고점들은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들이 낮아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여기 3,300원 정도까지는 올라선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한번 살펴를 보면 보합을 유지하고 5,687주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현재 시간 9시 33분을 지나면서 나스닥의 현재의 선물은 26포인트 강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시장도 역시 강보합의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새벽녘에는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증시도 기관 투자가 오늘 차트를 한번 투자 분석을 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은 내일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이 된다라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오늘 내일 정도는 또 들어올 것이고 오늘 1조 원 이상의 매수한 개인들이 차익을 하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들만이 차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 꼭 당부 한번 말씀을 드리면 9일 그래핀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기업은 대면적 그래핀 기업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를 내고 있는지 이렇게 타 기업들도 함께 비교해 가면서 연구 업적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